설거지를 하다 갑자기 찌릿하고 전기가 흐르듯 아파오는 손목, 문고리만 잡아도 욱신거리는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두려워진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했지만 사실 손목 통증은 단 몇 가지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주사 한 번 맞지 않고도 단 3가지 습관만 고치면 손목 통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직접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진료하며 발견한 이 방법은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집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비밀을 여러분께 처음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매일 고통스럽던 손목이 가뿐해지고 다시 마음 놓고 냄비를 들고 손주 손을 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올해 70이 된 김현순 어머님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난한 살림을 꾸려가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고 남편 병간 후에 아이들 뒷바라지까지 도맡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의 몸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세월 앞에서는 누구나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몇 해 전부터 김 어머님은 왼쪽 손목에 이상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무리했거나 날이 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냄비 하나도 들 수 없을 만큼 손목이 욱신거리고 저릿한 고통이 밀려들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된장국을 끓이려고 냄비를 꺼내려다가 손에 힘이 빠지며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바닥에 퍼진 국물보다 더 속상했던 건 자식들에게 짐이 된 것 같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어버이날을 앞두고 딸과 함께 가족 식사를 준비하려던 계획도 취소하게 되었고 평소에도 잘 챙겨 먹지 않던 진통제를 찾게 될 정도로 고통이 컸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딸에게 부탁을 하게 됐고 그렇게 김 어머님은 서서히 주방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된장국도 못 끓이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이젠 나이 들었다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말하시던 어머님의 눈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어머님은 가까운 정형외과를 찾아 진료도 받아보셨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다 그렇습니다. 손목도 관절이 닳고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그렇지요. 파스 붙이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병원에서는 약을 주고 물리치료를 권유했지만 치료비도 부담이 되었고 무엇보다 매일 왕복 2시간씩 병원에 가는 것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 어머님은 남편이 치매를 앓기 시작한 이후로 집을 오래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 자주 갈 수 없었던 어머님은 그저 통증을 참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님은 우연히 동네 노인복지센터에서 열린 건강 강의를 듣게 되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소개한 손목 통증을 줄이는 생활습관 교정법을 처음 접하셨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한 단 3가지 습관만 바꿔도 손목 통증이 확 줄어들 수 있다는 말에 반신반의하면서도 김 어머님은 이 방법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직접 실천에 나서셨습니다. 첫날은 조금 낯설고 번거롭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물건을 들 때 손가락 대신 손바닥 전체를 쓰는 방식, 수면시 팔을 베개로 받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빨래나 청소할 때 비틀지 않고 도구를 활용해 부담을 줄이는 습관까지 모두 그동안은 전혀 신경 쓰지 않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일주일이 지나자 김 어머님은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손목이 묵직하고 아프던 느낌이 줄어들었고,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도 예전처럼 찌릿한 고통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2주쯤 지나서는 진통제를 찾는 일도 줄어들었고, 다시 된장국 냄비를 스스로 들 수 있게 되었다며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손주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다시 김치전 해줘서 고마워요. 그 말에 진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다시 엄마 역할, 할머니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요. 김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비싼 치료나 약물보다도 일상에서의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스스로 실천하려는 어머님의 용기와 꾸준함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습관을 바꾸냐 싶었는데 오히려 지금 바꾸니까 효과가 더 좋네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면 뭐든지 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던 김 어머님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밝았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님의 손을 꼭 잡아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다시 된장국 끓일 수 있게 되신 것도, 손주의 칭찬을 들은 것도 모두 어머님이 바꾼 작은 습관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손목 통증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나가는 근육통이나 일시적인 피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손목이 아프면 그저 나이 들어서 그렇지, 무리해서 그렇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 반복해온 잘못된 습관과 신체의 구조적인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 세대는 젊은 시절부터 쉴 틈 없이 손을 써야 했던 환경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손으로 쌀을 씻고 빨래를 비틀고 된장 담고 고추장 담고 시골에서는 농사일까지 해내야 했던 그 시절에는 손목이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 세월이 50년, 60년 이상 쌓이다 보니 이제는 손목의 관절 사이 연골이 닳고 힘줄에는 미세한 염증이 생기며 작은 충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손목은 하루에도 수천 번씩 움직이는 관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컵을 들고 문을 열고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심지어 잠잘 때 자세를 바꾸면서도 손목은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런 동작들이 젊은 시절에는 큰 무리가 되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관절 주변의 연골이 얇아지고 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뼈와 뼈 사이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한 힘줄의 미세한 손상들이 축적되면서 염증 반응이 시작되고 이 염증이 신경을 자극하면서 통증은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손목 통증이 단순히 손목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손목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손을 덜 쓰게 되고 손을 덜 쓰면 팔과 어깨, 나아가서는 등과 목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손목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지만 진료를 하다 보면 어깨까지 굳어 있고 허리나 목에도 불균형이 생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목 하나가 아프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나 운동이 줄어드는 겨울철에는 통증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염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손이 차가워지면서 통증이 더 극심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도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파스나 약을 처방하거나 물리치료를 권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실제로 손목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면 그 통증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빨래를 짤 때 손목을 비트는 방식, 물건을 들 때 손가락 끝에만 힘을 주는 습관, 잘 때 손을 머리 밑에 깔고 자는 자세 등은 모두 손목에 큰 부담을 주는 행동들입니다. 이 습관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다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비싼 물리치료를 받아도 쉽게 낫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더불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손목을 쉬게 해야 낫는다고 생각해서 통증이 느껴지면 손을 아예 안 쓰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으면 관절 주변의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어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완전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동작을 줄이고 손목에 부담을 덜어주는 자세와 동작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생활 속에서 몇 가지 습관만 고친 후 통증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들 때는 손가락 끝이 아니라 손바닥 전체로 무게를 분산시키는 습관, 잘 때는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작은 쿠션이나 수건을 받쳐주는 자세, 빨래나 청소할 때는 도구를 활용해 손목의 회전을 최소화하는 방식 등은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손목에 가해지는 부담을 확연히 줄여주는 핵심 방법들입니다. 또 손목 스트레칭이나 지압을 통해 주변 근육과 인대를 이완시키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법들이 집에서도 혼자서 비용 들이지 않고 실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손목 통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무심코 반복해온 작은 습관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역시 병원에서의 일시적인 처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생활 방식, 특히 손을 쓰는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의식을 가지고 내 손을 아끼는 방향으로 일상을 조절하면 다시 손목의 자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통증을 참고 계신다면 이제는 그 고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 몸을 위한 작은 노력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손목 통증 해결 습관 3가지는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특별한 내용입니다. 단순한 스트레칭이나 약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에게 권해온 실전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잠자는 자세 하나만 바꿔도 통증이 크게 줄어드는 비법까지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손목 통증을 줄이는 3가지 생활습관 교정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집에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며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들지 않아 누구나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손목을 써오신 어르신들께는 아주 효과적인 방식이니 메모하실 필요 없이 편하게 들으시고 차근차근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습관 교정은 바로 물건을 들 때 손가락 끝이 아닌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장을 보거나 냄비를 들거나 책을 옮길 때
손가락 끝으로만 무게를 지탱하십니다. 특히 젓가락을 오래 쓰고 손으로 직접 뭔가를 조리하는 일이 많은 우리 세대에게는 이런 습관이 아주 자연스럽게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 끝은 작고 민감한 신경이 밀집되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무게가 실리면 손목과 손가락 관절에 직접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이는 곧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물건을 들거나 옮길 때 손바닥 전체로 물체를 감싸 안듯이 잡으시고 가능하면 팔 전체의 힘으로 무게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냄비를 들 때는 손가락 4개만으로 손잡이를 쥐기보다 손바닥을 손잡이 아래에 받쳐주는 방식으로 들어보세요. 비슷하게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 때도 손가락으로 걸어 들기보다 손바닥에 끼워 잡듯 들면 훨씬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손목의 압박을 30% 이상 줄여주며 하루하루 반복할수록 통증의 강도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병뚜껑을 열거나 청소기를 들 때처럼 힘이 필요한 동작에서도 손바닥을 최대한 활용하는 연습을 하시면 장기적으로는 관절염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습관 교정은 수면 자세 조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는 동안 손목을 베개 밑에 넣거나 얼굴 아래에 받치는 자세로 주무십니다. 이 자세는 처음엔 편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손목이 장시간 꺾인 채로 유지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힘줄이 압박되어 통증이 악화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특히 밤사이 통증이 더 심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목이 굳어 있거나 저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작고 부드러운 쿠션이나 수건을 돌돌 말아 손목 아래에 가볍게 받쳐서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해보세요. 손목이 자연스럽게 일자로 유지되면 수면 중에도 관절이 안정되고 통증이 훨씬 덜 느껴지게 됩니다. 특히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신데 무리해서 조이는 제품은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청소나 빨래, 손목 비틀기를 피하고 도구를 활용하는 습관입니다. 특히 걸레를 짜거나 빨래를 손으로 비틀 때 손목에 큰 회전력이 가해지는데 이 반복 동작이 손목 내 힘줄에 염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자동 세탁기가 없어서 손빨래를 하는 일이 많았고 그것이 익숙해진 분들께는 걸레를 돌려 짜는 동작도 무의식적으로 따라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보조 도구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물기를 짜주는 전용 걸레 탈수기를 사용하거나 걸레를 비틀 때 두 손으로 한 방향으로만 천천히 짜는 방식으로만 바꿔도 손목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욕실 청소나 베란다 물 청소를 할 때도 손잡이가 긴 솔이나 밀대를 사용하시면 허리와 손목 모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는 평생 집안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76세의 이정자 어머님이 계십니다. 어머님은 특히 빨래를 손으로 짜는 습관이 남아있어서 손목 통증이 매우 심각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 습관을 고쳐보시라고 권유드렸고 어머님은 처음엔 그게 뭐 대수냐 하며 웃으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빨래 후에도 통증이 덜하다는 것을 느끼셨고 한 달이 지나서는 통증 없이 생활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어머님은 말하셨습니다. 나이 들어도 배워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몸이 편해질 줄은 몰랐어요.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생활 속 행동 하나하나가 실제로는 손목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행동만 바꿔도 통증은 점점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습관 교정법은
복잡한 운동이나 치료가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행동 변화이기 때문에 누구나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손목이 훨씬 편해지고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몸으로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환자 10명 중 9분이 약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분명한 방법이니만큼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목, 이제는 고통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 3가지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을 얼마나 편하게 바꿔줄 수 있을지 몸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4세 박순애 어머님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손목 때문에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오신 분으로 요리 솜씨 하나는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으셨고 동네 경로당에서도 반찬 잘하는 할머니로 유명했지만 언젠가부터 손목이 시큰거리고 찌릿찌릿한 느낌이 계속되면서 그 자랑스러운 솜씨를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날씨 때문이거나 피곤해서 그런가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목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된장국 하나 끓이기도 힘들 정도로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무렵 어머님은 손주 생일상 차림을 준비하다가 국을 들던 냄비를 떨어뜨리며 손등을 대는 사고까지 겪으셨습니다. 그때 느꼈던 무력감과 서러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하셨지요. 가족들도 어머님의 변화를 걱정하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어머님을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엑스레이 촬영 후 노화로 인한 손목 관절염이라며 파스를 붙이고 소염제를 처방해 주었지만 어머님은 그 이후로도 통증이 전혀 가라앉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통제를 하루에 2알씩 먹어도 효과가 없었고 물리치료도 다녀봤지만 오히려 손목에 열이 나고 더 아픈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어느 날 어머님은 요리를 그만두기로 결심하셨고 집안일은 모두 며느리에게 맡긴 채 하루 종일 소파에만 앉아 계시는 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머님 스스로 이 나이에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고 말하셨습니다. 자존감은 떨어지고 예전에는 매일 드나들던 시장과 경로당도 멀리하게 되었고 사람들과 대화도 줄어들면서 마음마저 어두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이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된 계기는 정말 우연한 한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제가 출연한 건강 강좌 영상을 보시고 습관만 바꿔도 손목 통증이 줄어든다는 말을 들으셨던 겁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병원 치료로도 차도가 없던 터라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따라 해보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영상에서 알려드린 3가지 습관을 매일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물건을 들 때 손가락 대신 손바닥 전체로 감싸는 법, 잠자기 전 수건을 말아서 손목 아래 받쳐 자는 법, 그리고 걸레를 짜거나 청소할 때 손목을 비틀지 않고 도구를 활용하는 법까지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매일 반복하면서 익숙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손목의 묵직한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2주가 지나자 아침에 손에 쥐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3주째부터는 다시 국을 끓일 수 있을 만큼 손목이 회복되었고 한 달이 지난 뒤에는 반찬을 담은 통을 스스로 들고 경로당까지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랜만에 얼굴을 본 이웃 할머니들이 순애야, 너 얼굴이 환해졌네. 요즘 좋은 일 있냐? 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다시 손을 쓰게 되니까 내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야. 손목이 회복되면서 어머님의 생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따뜻한 미역국을 끓일 수 있게 되었고, 손주가 놀러 오면 예전처럼 김치전을 부쳐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으셨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였다고 하셨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아프다는 말을 먼저 꺼내셨을 어머님이 이제는 다른 어르신들께도 나처럼 따라해봐. 손목 정말 편해져. 라며 직접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의 변화는 단순한 통증 완화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박순애 어머님의 이야기는 제가 이 방법을 전할 때마다 가장 자주 소개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머님은 내가 병원에서도 포기했는데 습관만 바꾸니까 다시 살아나더라 는 말을 자주 하시며 지금도 하루 2번씩 꾸준히 실천 중이라고 합니다. 영상 강의를 5번 이상 반복해서 보셨다는 어머님은 이제는 주변 이웃들까지 함께 따라하도록 권유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도 방법을 전해주셨다고 할 정도로 스스로 이 습관 교정의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이 사례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박순애 어머님처럼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병원이나 약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일상 속의 작은 행동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손목 통증은 줄어들 수 있고 삶의 즐거움은 다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10분, 나를 위해 습관을 바꾸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백 명의 어르신에게서 확인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알려드린 첫 번째 습관 외에 손목 통증 완화에 탁월한 2번째와 3번째 방법, 그리고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속 꿀팁들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독으로 사용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지만 함께 병행하면 훨씬 더 빠르고 지속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목에 만성적인 통증이 있거나 이미 염증이 진행된 상태라면 이 추가 방법들을 반드시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번째 방법은 바로 매일 3분 손목 회전 스트레칭입니다. 손목은 생각보다 구조가 정교하고 뼈와 인대, 신경이 촘촘히 얽혀 있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종일 손목을 거의 같은 방향으로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들고 그릇을 씻고 물건을 드는 동작들이 대부분 손목을 아래로 꺾거나 안쪽으로 비트는 방식이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손목 내 특정 인대나 근육에만 계속적인 부하가 걸리고 반대쪽은 오히려 긴장과 경직 상태가 지속되어 전체적으로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회전 스트레칭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두고 손바닥을 천장을 향하게 한 채 손목만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무리하지 않고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부드럽게 10회 정도 회전한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도 10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손목 안쪽과 바깥쪽 근육을 동시에 이완시켜주며 굳어있는 인대에 혈액순환을 도와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를 천천히 하고 손목을 꺾지 말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는 느낌으로 돌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루 10분 정도만 투자해도 아침에 뻣뻣하던 손목이 부드러워지고 오후에 생기던 통증이 줄어들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동작은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실천하기가 쉬운 것이 장점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지압점 마사지입니다. 손목에는 통증과 염증을 완화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압점이 몇 군데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점은 손바닥과 손목 사이의 경계 부분, 즉 우리가 흔히 맥을 짚는 위치에서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약 10인침 위쪽에 있는 내관혈이라는 점입니다. 이 지점은 한의학에서도 스트레스 완화와 손목 긴장 해소에 매우 효과적인 경혈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 부위를 부드럽게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손목이 한결 가볍고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마사지를 할 때는 반대쪽 손의 엄지손가락으로 내관혈을 10초간 눌렀다가 천천히 떼고 다시 10초간 누르는 방식으로 5회 반복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고 살짝 아픈 듯 시원한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 마사지는 하루 2, 3회, 특히 아침 기상 직후와 저녁 취침 전에 해주시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손목을 감싼 후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더 잘 되고 통증 완화 효과도 배가 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방법 외에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속 꿀팁들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소금물 찜질입니다. 손목이 자주 붓거나 염증이 심한 분들께는 이 방법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소금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부기를 빼는 성질이 있으며 따뜻한 물과 함께 사용하면 손목 주변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어 통증이 빠르게 완화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에 굵은 천일염을 한 스푼 넣고 잘 섞은 뒤 그 물에 적신 수건을 손목에 감싸 10분 정도 찜질해 주세요. 가능하면 잠자기 전 따뜻한 상태에서 해주시면 좋고 찜질 후에는 가볍게 손목 스트레칭을 이어주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두 번째 꿀팁은 손목 보호대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시면 하루 종일 끼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오히려 손목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방해하고 근육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호대는 통증이 심할 때나 외출 시 일시적으로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보조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집에서는 가능하면 자연스럽게 손목을 움직이며 회복을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보호대를 착용할 때는 너무 꽉 조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손목 아래와 위의 혈관이 눌리지 않도록 살짝 여유 있게 착용해 주세요. 세 번째 꿀팁은 계절에 따른 관리법입니다. 겨울철에는 손목 부위가 쉽게 굳고 혈액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따뜻한 물로 손을 자주 씻어주거나 손목을 감쌀 수 있는 얇은 토시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여름철에는 손에 땀이 차기 쉬우므로 면 소재의 부드러운 손수건이나 얇은 패드를 활용해 통기성과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목 피부가 약한 분들은 자외선에 직접 노출되는 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외출 시에는 긴 소매옷이나 토시를 착용해 보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꿀팁은 꾸준함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한두 번 실천하고 효과가 없다고 중단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 환자 중 손목 통증이 가장 심했던 78세 전곡자 어머님도 처음 2주는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3주차부터 뭔가 달라지더니 한 달 뒤엔 진짜 거짓말처럼 편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변화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쌓인 습관의 결과로 생긴 통증일수록 그 회복에도 꾸준한 반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알려드린 3가지 방법과 꿀팁을 매일 아침 혹은 잠들기 전 일과처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손목을, 나아가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의 손을 다시 움직이게 해준 방법들입니다. 이젠 여러분 차례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따라오시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심코 반복해온 작은 습관들이 쌓여 손목 통증이라는 큰 불편함으로 이어졌지만, 그 반대로 아주 작고 사소한 생활의 변화가 다시 삶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이미 여러 어르신들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셨을 겁니다. 손목이 아파서 냄비 하나 들지 못했던 순간, 손주의 손을 잡아주고 싶어도 자신 없어 뒤로 물러섰던 마음, 그 서러운 감정을 이젠 조금씩 벗어날 때입니다. 손목 통증은 결코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몸을 아끼지 않고 살아오신 증거이자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위해 작은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습관 교정법과 스트레칭, 지압법, 그리고 생활 속 꿀팁들은 모두 돈 한 푼 들지 않고 집에서도 충분히 실천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처음엔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단 하루 10분, 나를 위한 시간으로 정해두고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의 손목은 분명히 이전보다 더 자유로워지고 얼굴엔 다시 미소가 피어날 겁니다. 이젠 손주와의 산책도, 김치전 한 접시도, 사진 속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두렵지 않은 내일이 여러분 앞에 열려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언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들으신 방법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래 댓글에 따라할게요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통증을 덜어드릴 수 있는 더 많은 방법,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 비법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내 몸을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